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주말 바깥 나들이 하셨는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평소와 달리 무척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수가 부진하다 못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중국으로의 수출길도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낮 서울 남대문 시장.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싱싱한 우리 농산물이 고운 빛깔을 뽐내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시장을 찾는 이들은 평소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손님까지 뚝 끊긴 탓에 내수가 완전히 실종 수준이라고 토로합니다. 지금이 제린들의 메르스 고 쌌을 때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경기가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인들만 있지 손님이 없어요. 가게 한 지가 한 40년이 다 됐어요. 이렇게 불경기는 처음입니다. 사람이 안 나오고 이래서. 서울 명동이나 영등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과 상가는 방역 작업을 위해 모두 문을 닫았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바꿔버린 시내 풍경입니다. 이제 TV에서도 많이 떠들잖아요. 뭐 사람 많이 있는 곳은 가지 마라, 대로는 피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한 금융투자회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가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외국인 입국과 내국인의 출국 모두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더 크고 규제도 엄격해 실제 산업과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농축산물도 소비가 위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추, 깻잎 등 엽채류는 도매시장 가격이 30% 하락했고 졸업식과 입학식, 모임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특히 꽃다발용 절화류 가격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던 업체들 역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 내 확진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도시로의 수출도 중단의 기로에 선 겁니다. 이에 따라 인삼과 홍삼, 유자차, 과일류 등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았던 농식품 품목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중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 쪽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가공식품들이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면은 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 주문 취소와 연기 등으로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접수를 받는 수출 애로 상담센터를 긴급 운영 중이지만 피해 현황에 대해 접수만 받을 뿐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한 후에 받아보고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진 않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작은 꽃다발과 소형 공기정화식물 등 35만 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화훼를 제외한 다른 품목 농가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출하 물량 조절에 나선 화훼 생산자 단체, 또 유통업계와 손잡고 냉장 삼겹살을 저렴하게 판매 중인 한돈 자조금 등 가격 지지와 소비 촉진에 농가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ASF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가 줄이어 농가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을 통해 앞으로 이 같은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해 5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등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먼저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가에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사육 제한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쉽게 말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관리 비용 상승,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축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ASF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도태를 진행한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에 도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의 자발적 선택으로 포장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태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ASF 유행 당시 도태에 나섰던 철원 지역 축산농가 14곳은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가축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 방역 관리 지구대에 위치한 농가가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 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 설비와 방역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끔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2월 4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체계와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 방역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역 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사육 제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농가의 폐업 지원 근거 마련과 도태 명령에 따른 생계 안정 자금 지원 등 농가 지원 강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가축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단체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했던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 요청 대상을 대폭 늘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 정부는 이 조치가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부터 군대와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도입된 우선 구매 제도는 나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식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요청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의 먹거리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농식품 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 대상을 확대한 친환경 농어업법을 11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농어업단체로 정해둔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 대상을 행정기관과 지자체, 군대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소비 확대가 생산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에 기반을 뒀습니다. 우선 구매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어요. 공공 쪽에서 이제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를 늘려 나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친환경 농업 전반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거고 친환경 농업의 그런 비시장적 가치도 같이 높아지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과 급식 관계자의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친환경 농식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현장 체험과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화훼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명이 긴 국산 절화 품종이 개발되면서 화훼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4%에 머물던 국산 난 점유율은 지난해 약 15배 성장한 19.4%를 기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품종 6종 방향을 분화용에서 절화용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팔레놉시스 30품종, 신비디움 55품종을 개발하고 지역 농업기술원과 종묘업체가 보급에 나선 게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새로 선보인 팔레놉시스 아리아의 경우 분홍계통의 작은 품종으로 잎의 길이가 짧아 재배 관리가 쉽습니다. 또 꽃수도 많이 달려 앞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화 수명이 2배나 길고 볼륨감이 있으면서 꽃색이 화려한 신비디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절화용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비디움 샤이니 핑크는 절화 수명이 20일 정도로 길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비디움이 대표적인 이제 겨울 작목인데 꽃이 화려하고 풍부해서 관상용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꽃입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가 분화용을 선물로 많이 사용해서 분화용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출용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절화용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절화 소형 분화용 국산 난 품종이 개발되면서 2008년 이후 국산 난의 일본 수출량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소형 난과 신비디움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08년 약 4억 7,500만 원에 불과하던 절화 수출은 2019년 약 14억 2,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난 소비 시장의 기호 변화에 따라 작은 크기의 분화용 품종과 수출 시장을 겨냥한 절화용 신비디움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며 수입 종묘를 대체하고 국산 품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시장 환경 변화와 소비자 선호 추세를 반영해 개발한 절화용 소형 난 품종이 수요 변화를 주도하며 침체된 화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서양 엉겅퀴로 만든 밀크시슬은 간 기능 개선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종 임실 엉겅퀴로 한국판 밀크시슬을 개발한 농민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첫 발을 디딘 심재석 대표를 이유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밭둑과 산등성이에서 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리던 엉겅퀴. 잡초만큼이나 흔히 보이던 엉겅퀴는 어느샌가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전북 임실 한 농부의 도전으로 토종 엉겅퀴는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초 재배를 하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다른 회사에서 실컷 개발을 해놓은 거 그런 것을 졸래 따라다니면서 복제를 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제 명예를 걸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 최초로 엉겅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종 엉겅퀴 사업은 파종 단계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야생 엉겅퀴를 노지로 옮겨온 탓에 첫해 발화율은 겨우 5% 미만에 그쳤습니다. 척박한 야생에서 씨를 맺다 보니 종자가 덜 여물거나 노지에선 온도차가 발생해 야생 엉겅퀴는 심는 족족 싹을 틔우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약용작물이라 제초제도 쓸 수 없어 비닐 멀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멀칭 작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비닐멀칭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기온이 지열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엉겅퀴가 고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흑색 멀칭으로 바꿨죠. 공기가 소통이 되고 또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가지고 적습과 적온이 맞춰지더라고요. 이후 농촌진흥청과 6년의 개발 끝에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첫 해 수익은 형편없었습니다. 엉겅퀴 꽃은 개화한 지 10에서 15일 이내 채취해야 최대 효능을 발휘하는 데다 약탕기마다 미묘한 맛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 대표는 자신만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한 해 사용하는 엉겅퀴 양만 해도 100여 톤인지라 맛과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생산 라인을 자동화했습니다. 또 20곳의 계약 농가가 재배하는 엉겅퀴도 해마다 수급 조절을 하는 등 맛과 품질의 균일화를 이뤄나갔습니다. 뿌리나 이파리나 줄기나 꽃이나 나오는 성분들이 모두 달라요. 그런데 같은 부위라 할지라도 채취 시기에 따라서 성분이 증감되고 감소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료 표준화를 위해서 성분 지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약초밖에 몰랐던 농부의 뚝심으로 키워낸 토종 엉겅퀴는 농진청의 연구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토종 엉겅퀴는 알코올성 간경화 개선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관절염, 류머티즘에까지 효능이 있었습니다. 서양 엉겅퀴인 밀크시스는 실리마닌 성분이 들어있어 간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국내산 엉겅퀴는 분석해본 결과 썰시마닌과 썰시마니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혈액 개선과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종 엉겅퀴의 효능에 대해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논문 검색이 가능한 자료로 등록됐을 뿐만 아니라 SCI급 국제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에도 논문이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이제 한 5%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엉겅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세계화 전략을 세운다고 보면 충분한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이름을 올린 심재석 대표. 40년 농부가 찾아낼 또 다른 토종 약용식물은 무엇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 대파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161헥타르에 대해 시장 격리키로 하는 등 오는 3월 14일까지 지역 농협과 합동으로 포전 정리에 나섭니다. 도에 따르면 올 겨울 대파는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줄어 포전 거래 등 출하가 부진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도는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자체 시장 격리 확정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 대파 재배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와 농가에 일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적 일손 봉사를 추진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참여 인원을 당초 14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리고 기업 참여를 확대해 기존 농번기 위주 일손 지원에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일손 봉사 참여자들에게는 일일 4시간 봉사하면 2만 원의 실비가 제공되며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정서도 제공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기업은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가 도내 약용작물 보존 증식을 위해 도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백도라지 플러그묘 60만 주를 공개 분양합니다. 도농기원 약용자원연구소는 오는 28일까지 수요 조사를 받아 시군당 농가 2곳을 선정해 4월과 6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주씩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시기와 수량은 육묘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단 10아르 이상 백도라지 재배 요건을 갖춘 농가여야 하며
재배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단지 또는 선도 농가에 우선 공급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고양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품종 출원을 위한 호접란 칼랑코 우수계통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계통은 호접란의 경우 백색 바탕에 설판이 주황색으로 차별화된 화색을 가진 계통이며 칼랑코의 경우 선명한 꽃색에 분지수가 많고 꽃대가 튼튼해 상품성이 뛰어난 적색 계통입니다. 도농기원은 선정된 두 계통을 품종 출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외국 품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